오늘의 특징 종목을 발굴하여 안내드리고 있는 오특TV 방송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죠. 에코프로 BM 단기적으로는 매도 대응할 자리에 왔다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일봉상에서 저항대 부딪힌 자리여서 금요일은 14%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매도 대응이 좋겠다 안내를 드렸죠. 그리고 오늘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에코프로비엠만 오늘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LNF, 동화기업, 대주전자재료, 첨부 등 2차전지 섹터 전체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2차전지 섹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니켈 값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니켈 값이 폭등하면서 원가 부담, 초비상이라고 하는데 2차전지 쪽에서는 원자재 동맹을 하면서 어려움을 좀 타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쉽지 않죠. NCM으로 대두되는 삼원계, 니켈, 코발트, 망간 이쪽에 부담이 될 것입니다. 삼원계 NCM 배터리를 주력 생산하는 배터리 업체들 원가 부담이 커지는 그런 양상이라 할 수 있죠. 니켈을 이제 러시아가 아닌 중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어서 당장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그렇게 보는데 가격 폭등을 하고 있어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니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리튬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튬도 마찬가지인데 리튬도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죠. 전기차 한 대당 배터리 원료로 리튬이 40kg 정도, 40kg 정도 필요한데 전 세계 리튬 생산량이 10만 톤입니다. 250만 대 분량의 배터리 생산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이제 리튬은 특히나 이제 환경 오염을 시킨다는 그 문제 때문에 전 세계에서 리튬 생산이 어렵습니다. 리튬 매장량의 20% 차지하는 중국이 80% 이상 점유하는 것은 환경 오염 이슈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생산이 좀 어려워요. 환경단체 반대에 부딪혀서 수급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리튬은 중국의 의존도가 좀 큰 상황이고 전기차용 리튬은 부르는 게 값이고 원하는 만큼 구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2차전지 산업은 리튬 공급의 80에서 90% 수준으로 거의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자재 수급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2차전지 섹터 어떻게 볼 것인가? 대표 종목들은 에코프로비엠, LNF, 동화기업, 대주전자재료, 첨부 등이 있습니다. 2차전지 소재 가격 급등 누가 부담하게 되냐면 양극재 소재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은 완성차가 부담하고 나머지 소재는 나머지 원자재는 배터리 업체가 부담하게 됩니다. 소재 가격 상승이 부담될까요? 네, 가격 전가가 어려워지면 당연히 마진 압박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이 완성차의 경우는 원재료가 10% 인상할 때 전기차 마이너스 1.7%포인트 수익성이 감소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섹터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셀과 소재가 좀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셀 업체는 양극재 외에 금속 가격 강세가 부담이 되고 또 수익성이 부정적이 되죠. 셀 비용이 특히 12% 상승을 할 수 있는 특히 NCM 계열에서 니켈, 코발트, 망간은 상승 압박 요인을 받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소재 업체는 메탈 가격 변동에서 자유로운 업체가 있어요. 그런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은 선별해서 들어가야 돼요. 에코프로비움은 단기적으로 제가 매도 시그널로 지난 금요일 안내를 드렸고요. 눌림목에서 공략을 해야겠죠. 그러면 N자형 패턴으로 갈 수 있는데 상승도 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제가 표시한 지금 이 박스 내에 들어오면 매도 대응이 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LNF의 경우는 오늘 마이너스 5%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 역시도 지지 라인을 찾는 과정이죠. 주봉상에서는 쌍봉을 만드는 그림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쌍봉 만드는 그런 모습이죠. 동화기업은 2차전지뿐만 아니라 제 목재에서의 기대감이 있죠. 동화기업은 역시 1차 저항 마디값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기업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눌림목에서 매수하면 수익 기회가 좀 주어질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가야 될 자리가 뚜렷하게 보이는데 10만원 언저리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죠. 부담이 좀 상대적으로 적지 않을까.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었고 시가총액 1조 7천억입니다.
동화기업은 상대적으로 괜찮다. 눌림목에서 매수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제주전자 재료 121선이 가로막는 저항 역할을 하고 있죠. 역시 눌림목 공략을 해야 됩니다.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조정이 나온다고 본다면 9만 원을 약간 깨는 하회하는 8만 9천 원대 매수하면은 또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첨보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첨보는 오늘 장대 음봉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121선을 테스트하고 있죠. 조금 더 하락해서 30만 원을 깨는 모양이 나온다 그러면 거기가 눌림목 매수 지점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첨보는 눌림목에서 매수하게 되면 전고점을 넘어서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주봉을 보게 되면 아직 쌍봉을 만드는 형태는 아닙니다. 쌍봉을 만드는 형태는 안 되고, 쌍봉을 만들어 가기 전에 먼저 눌림목 공략을 해서 매수의 시점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첨부는 눌림목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5개 종목들 살펴보면 어떤 것은 눌림이 깊을 수 있고 또 눌림이 짧게 주어질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중에 분명히 메탈 가격의 변동에서 자유로운 업체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업체를 찾는 것이 의미가 있고, 그런 종목은 눌림목에서 공략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려요. 이제 2차전지 섹터 대응이 궁금하신 분 노란 톡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대응 궁금한 종목 있으시면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종목 올려주시면 그 종목에 대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전지 섹터 대응이 궁금하신 분, 또 그 밖에 물린 종목들에 대한 대응 궁금한 종목 있으시면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언제든 문의 주시면 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